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심박출량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카디악 아웃풋은 스트로크 볼륨 곱하기 하트 레이스로 구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하트 레이시 카디악 아웃풋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트로크 볼륨이 카디악 아웃풋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와서 스트로크 볼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이 위쪽에 제가 심장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에 4개의 챔버, 라이트 아트리움, 라이트 벤트리클, 우심실, 그리고 좌심방, 좌심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심실이 이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완을 하게 되면은 이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들어오게 되면서 심실의 혈액을 채우게 되죠. 그리고 여기다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그리고 수축기 때는 채워졌던 혈액이 에울타로 슝 하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혈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는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최대로 채워진 그 용적을 이완기 말에 최대로 채워진 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완기 말 용적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수축을 하고 나서 남은 혈액의 양을 수축기 말 용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end diastolic volume이라고 해서 EDV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end diastolic volume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축기 말 용적은 ESV라고 얘기를 합니다. end systolic volum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볼륨은 이 EDV에서 ESV, 즉 수축기 말 용적을 빼고 나면은 이제 밖으로 빠져나간 스트로크 볼륨이 바로 이 용적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평균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휴식기 성인에 있어서 이완기 말 용적은 보통 평균적으로 135ml 정도가 됩니다. 수축기 말 용적은 65ml 정도가 돼서요. 얘네들을 빼게 되면은 스트로크 볼륨은 약 70ml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볼륨은 이완기 말 용적에서 수축기 말 용적을 빼게 되면 바로 스트로크 볼륨에 해당이 되죠. 자, 이제 스트로크 볼륨이 카디악 아웃풋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전부하, 프리로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후부하, 애프터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심근의 수축력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컨트렉탈리티. 자, 먼저 전부하의 정의를 한번 써드려 볼게요. 전부하의 정의는 이완기 말에 심실에 걸리는 장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수축 직전에 심근의 확장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심장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완기 말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심실에 최대의 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심실이 가장 많이 확장이 된 상태를 의미하게 되죠. 즉 많이 확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장력 또한 커지게 됩니다. 즉 전부하는 이완기 말 심실의 장력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얘는 곧 EDV, end diastolic volume과 비례하게 됩니다. 볼륨이 많이 차게 되면은 이 심실이 그만큼 많이 확장이 될 거고 그만큼 장력도 커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심실에 얼마 혈액이 차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심실의 확장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장력도 그렇게 크지 않게 되겠죠. 즉, 이 전부하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심실에 얼마만큼 혈액이 찼느냐 그것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부하가 커지게 되면은 많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심실에 걸리는 장력이 커지면서 밀어내는 혈액의 양도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스트로크 볼륨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보통 활시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시를 많이 잡아당기면 많이 잡아당길수록 굉장히 장력이 커지면서 밀어내는 힘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력을 표현해주는 곡선이 바로 프랭크 스탈린 곡선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먼저 이 전부하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당연히 순환하는 혈액량이 많을수록 전부하는 커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죠.
이 전부화는 심실에 얼마만큼 혈액이 쌓이게 되느냐, 그 최대의 용적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 몸에 순환하는 혈액량, 다시 얘기하면 토탈 블러드 볼륨에 해당이 됩니다. 즉 우리 몸에 혈류량이 많게 되면은 당연히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 환류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비너스 리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맥 환류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엔드 다이아스톨릭 볼륨도 증가하게 되겠죠. 즉 심실에 채워지는 혈액량이 커지기 때문에 나가는 스트록 볼륨도 커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전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체위도 전부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세보다는 누운 자세에서 정맥 환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 있게 되면 어쨌든 혈류도 중력에 의해서 하지 쪽으로 많이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누운 자세에서는 심장과 같은 높이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심장으로 돌아가는 정맥 환류량이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흉곽 내 압력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심장도 흉곽 내에 있기 때문에 흉곽 내의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쪽으로 혈류량이 몰려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맥 환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맥 환류량은 호흡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흡기 시에는 흉곽 내 압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심장으로 유입되는 혈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호기 시에는 흉곽 내 압력이 증가하게 되죠. 이제 흉곽 내 압력이 증가하면서 공기를 밀어내게 되니까 이때는 심장의 유입 혈류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골격근의 펌프 작용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간단히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다리가 있고, 자, 심장에서 혈류를 내보냅니다. 그럼 뇌로도 가고 상지로도 가고 하지로도 가겠죠. 그리고 나서 심장으로 되돌아와야 하는데 하지에 있는 애들은 이 중력의 역행에서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는 게 바로 옆에 있는 근육들이 펌프 작용을 얘네들을 혈관을 눌러주면서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가게 도와주는 거죠. 특히나 하지 같은 경우에는 골격근의 펌프 작용이 정맥 환류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골격근의 펌프 작용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정맥 환류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전부화 같은 경우에는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류량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고, 심장에 채워지는 혈액량이 많을수록 심실이 확장되면서 심실에 걸리는 장력이 커지게 되고 이것들이 혈액을 내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는 곡선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바로 프랑크 스탈링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얘는 이제 가로축이 이완기말 심실의 장력인 프리로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EDV와 같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세로축은 스트록 볼륨, 얼마나 많은 혈액을 내보내는지 그 스트록 볼륨에 해당이 됩니다. 즉 EDV, 엔드 다이아스톨릭 볼륨이 커질수록, 프리로드가 커질수록 스트록 볼륨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례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프랑크 스탈링 곡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가로축을 다시 얘기를 하면은 심실이 확장을 많이 할수록 장력이 많이 걸리게 되죠. 이 장력, 심실의 확장, 장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밀어내는 스트록 볼륨이 커진다. 이게 바로 프랑크 스탈링 곡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후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후부화는 심실이 수축을 할 때 심실 내에 있는 혈액을 방출을 하게 되죠. 그때 걸리는 저항을 바로 후부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항이 걸리는 후부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심실에 이렇게 혈액이 차 있죠. 그리고 수축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을 밀어내죠. 밀어내서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에 있는 동맥을 통해 전신으로 뻗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뻗어갈 때 이 대동맥 밸브, 에올틱 밸브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후부와 이 빠져나갈 때 걸리는 저항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대동맥 압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저항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밸브가 완전히 잘 열려야 하는데 잘 못 열려요. 조금만 열리게 돼요. 이 협착이 일어나서.
그러게 되면은 나가는데 또 저항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 번째, 이 심근이 이 혈액을 잘 밀어내야 되는데 심실 내의 압력이 너무 세버리면은 이 심근이 얘네들을 힘차게 밀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 후부화를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수축기에 대동맥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동맥압이 크면 클수록 후부화가 세게 걸리게 되는 거죠.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스트로크 볼륨은 떨어지게 됩니다. 대동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동맥의 저항이 세지게 되면은 이 후부화가 커지게 되죠. 이거를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바로 시스테믹 베스큘러 레지스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신 혈관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요거를 한번 좀 위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까요? 영 에이지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올드 에이지 노인분들이 있어요. 이 젊은 친구들은 이 혈관벽이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혈류가 오게 되면은 혈관벽에 그대로 쿵 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약간 탄력이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탄력성 때문에 큰 저항을 받지 않고 혈류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드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혈관이 굉장히 스티프, 즉 탄력성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혈류가 오게 되면은 혈관벽에 굉장히 세게 부딪히게 되면서 혈압이 굉장히 높아지는 고혈압이 생기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혈관 저항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 후부화가 굉장히 크게 걸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에올틱 밸브라고 얘기를 하죠. 대동맥 판막이라고 하는데요. 얘네의 스테노시스, 대동맥 판막 협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대동맥 판막에 협착이 생겨버리게 되면은 이 수축기에 혈류를 내보낼 때 굉장히 많은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후부화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로크 볼륨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심실의 내압이 커지게 되면은 이 심장이 이 혈액을 밀어내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거를 표현하는 식이 바로 라플라스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이 심실 벽에 걸리는 월 텐션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식을 일단은 써드려 볼게요. 이 월 텐션 심실벽에 걸리는 장력은 P 곱하기 R 그리고 나누기 W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얘가 바로 심실 벽의 장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심실 내압 곱하기 심실 내경 나누기 심실의 두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심실이 이렇게 생긴 것과 심실 심근이 이렇게 생긴 거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즉 심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장력이 걸리게 되죠. 그거를 이제 심실 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심실벽의 장력. 그리고 그 안에 혈액이 채워지게 되면서 심실 내벽을 미는 이 심실 내압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심실 내경, 이 반지름, 그리고 이 심실의 두께가 바로 W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얘는 확장된 좌심실을 그려본 거고요. 레프트 벤트리클. 얘는 비대된 거죠. 비대된 레프트 벤트리클을 그려본 겁니다. 자, 둘 중에 여기 안에 이렇게 혈액이 차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심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서 얘를 이제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냥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심근이 훨씬 더 쉽게 혈액을 내보낼 수 있을까요? 그냥 직관적으로만 봐도 비대되는 심실은 그냥 조금만 수축을 해주면 슝 하고 보내겠죠. 하지만 확장된 좌심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밀어내기가 좀 힘들겠죠. 직관적으로 봐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해 준 게 바로 라플라스 법칙이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 심실 안에서 걸리는 압력이 크면 클수록 이걸 밀어내기가 힘들겠죠. 근데 그 압력에 비례하는 거는 바로 심실벽에 걸리는 압력과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월텐션이 크면 클수록 이 안에 있는 혈액을 밀어내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동일 조건이라면 여기 위에서 이렇게 대동맥 압도 양쪽이 똑같고 에올틱 밸브에서
받는 저항도 양쪽이 똑같다라고 보면은 확장된 좌심실과 비대된 좌심실 중에는 확장된 좌심실이 훨씬 더 후부하가 커지게 된다. 요거를 표현해 주는 게 바로 라플라스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확장된 레프트 벤트리클은 심실 내경이 커지면서 바로 월 텐션을 크게 받게 되죠. 그래서 그걸 이기고 혈액을 내보내는데 많은 저항이 걸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비대된 레프트 벤트리클은 이 심실의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 월 텐션이 적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항이 적은 상태에서 혈액을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심근의 수축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 이제 전부하 같은 경우에는 전부하가 커질수록 스트로크 볼륨은 커지게 되고 후부하는 저항이니까 저항은 작을수록 스트로크 볼륨이 커지게 되겠죠. 이 심근의 수축력은 당연히 증가할수록 스트로크 볼륨은 커지게 됩니다. 심근의 수축력에 영향을 주는 에이전트들을 이노트로픽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 네거티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 이렇게 나눠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영향을 주는 건 바로 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에 의해서 분비되는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 얘네들은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포지티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에 해당이 되죠. 심근에는 베타1 리셉터라는 게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은 이 베타1 리셉터에 결합을 해서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키게 되죠. 그리고 다양한 이온들도 심근의 수축력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칼슘 이온에 해당이 됩니다. 칼슘 이온이 증가할수록 미오신과 액틴의 교차 결합이 많아지게 되죠.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는 포지티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칼슘 혈증이라고 하죠. 하이퍼칼세미아. 근데 만약에 칼슘 이온이 적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네거티브, 즉 심근의 수축력을 떨어뜨리게 되죠. 자, 그리고 포타슘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포타슘이 너무 높아요. 하이퍼칼레미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고칼슘 혈증. 얘는 고칼슘 혈증은 심장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얘는 이 네거티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심근의 수축력을 조금 억제시키거든요. 이 심근의 수축력을 억제시키는 거는 포타슘 그리고 소듐이 증가해도 또 수소이온, 즉 엑시도시스가 증가해도 심근의 수축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트레이트를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호르몬 중에 T3, T4 같은 경우에도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심근의 수축력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약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포지티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를 먼저 살펴보자면 대표적인 3인방이 있습니다. 디지탈리스, 그리고 도파민, 도부타민. 얘네들이 대표적인 심근을 수축하는 약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네거티브 약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타 블로커 그리고 칼슘 채널 블로커가 있죠. 그래서 이런 포지티브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약제들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약제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베타 블로커나 칼슘 채널 블로커 같은 경우는 혈압을 떨어뜨리는 고혈압 약제로도 많이 이용을 하는 약제들에 해당이 되죠. 자, 도파민과 도부타민 같은 경우에는 베타1 리셉터를 자극을 주면서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물론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용량에 따라서 조금 다른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도파민에 대해서 양리학적으로 조금 자세히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내용이고요. 지금은 이노트로픽 에이전트로 도파민이 이용된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오늘은 이 디지탈리스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소듐, 포타슘, ATPase를 이니비션 시키는 약물입니다. 즉 억제하는 약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억제를 하게 되면은 칼슘이 심근세포 안에 있는 칼슘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거 조금 한번 밑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렇게 심근세포가 있어요. 세포는
소듐, 포타슘, ATPase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세포 내에 있는 소듐 이온을 바깥으로 끌어내리고 안쪽으로 포타슘 이온을 이동시키는 이 펌프에 해당이 되죠. 펌프 채널에 해당이 되죠. 근데 디지탈리스가 바로 얘를 블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소듐 이온이 밖으로 잘 나오지 못하고 안쪽에는 소듐 이온이 많아지게 되죠. 자, 심근세포 안에 소듐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칼슘의 농도를 좀 변화시켜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칼슘이라는 거는 심근세포의 수축에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수축이 다 끝난 이 칼슘 이온이 이완이 될 때 다시 SR이라고 하죠. 소포체로 돌아가거나 또는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나가게 되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소듐 칼슘 익스체인저라는 게 있는데요. 이 소듐 칼슘 익스체인저는 세포 밖에 소듐의 농도가 세포 안보다는 높기 때문에 얘가 농도 차에 의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들어가는 힘을 이용해서 이 칼슘 이온을 바깥으로 빼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바로 익스체인저라고 하고 2차 능동수송에 해당이 되는 앤데요. 자, 근데 이 안쪽에 있는 심근세포에 소듐의 농도가 커지게 되면은 이 농도차 기울기를 만들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 익스체인저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이 바깥으로 빠져나와야 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이 심근세포 안에 칼슘이 오래도록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근세포의 수축력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디지탈리스의 원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디지탈리스가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원리와 도파민과 도부타민이 증가시키는 원리는 약간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스트록 볼륨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는 전부화와 후부화 그리고 심근 수축력이 스트록 볼륨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전부화는 다시 말해서 심실에 용적이 많이 차게 되면서 이 장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커지면 밀어내는 힘도 커지게 되고 혈액량이 많으니까 내보내는 양도 커지게 되죠. 그래서 전부화와 스트록 볼륨은 비례하게 되는 거고요. 후부화는 심실에서 혈액이 빠져나갈 때 걸리는 저항을 의미한다. 그래서 후부화는 스트록 볼륨에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트록 볼륨은 떨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근의 수축력 자체가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스트록 볼륨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노트로픽 에이전트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카디악 아웃풋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카디악 아웃풋은 스트록 볼륨 곱하기 하트 레이스로 구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카디악 아웃풋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스트록 볼륨에 영향을 주는 전부화, 후부화, 그리고 심근의 수축력, 그리고 거기에 하트레이, 심박동수가 카디악 아웃풋에 영향을 주는 이 네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전부화는 커질수록 카디악 아웃풋은 커지죠. 왜냐면 볼륨이 많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내보내는 카디악 아웃풋의 양도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후부화는 감소할수록, 왜냐면 얘는 내보낼 때 걸리는 저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저항이 적을수록 심박출량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근의 수축력은 당연히 증가할수록 카디악 아웃풋은 커지게 됩니다. 심박동수는 증가할수록 카디악 아웃풋이 커지게 되지만 하지만 하트레이트이 너무 빠르게 되면은 오히려 카디악 아웃풋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심박출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얘네들은 스트록 볼륨과 하트레이트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